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0일은 중화민국 건국 114년 국경일입니다. 청통부 앞에서 경축대회가 열리는데 선전홍 아나운서와 진옥순 아나운서는 현장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경일 하면 흔히 국가의 생일이 떠오르죠. 그런데 중화민국 국경일 상십절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니라 우창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군이 후베이선 우창에서 번개를 일으키자 각성이 잇따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까지 22개 성 가운데 13개 성이 혁명군의 선내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선거를 거쳐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1912년 1월 1일 난징에 수립됐고 순운이 초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했습니다. 다음 날 민국 기념을 선포하면서 1912년을 민국 원년으로 정했죠. 하지만 새 정부가 세워졌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와 베이징의 청나라 정부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1912년 2월 협상을 통해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를 선언함에 따라 청나라의 통치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중국은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경일은 1월 1일이어야 할 것 같죠? 왜 10월 10일일까요? 사실 1894년부터 1911년까지 혁명 저지들이 일으킨 번기만 최소 29번인데 그 중에서도 우창혁명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베이징으로 옮긴 후 우창혁명이 시작된 10월 10일을 국경일로 정했고 1월 1일은 개국 기념일로 남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매년 상십절에 국가 차원의 경축대회가 열려왔습니다. 국경일을 앞두고 요즘 타이완 곳곳에서 중화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데요. 비록 혁명 사적지는 없지만 정부와 민간에서는 혁명 정신을 기르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오늘은 타이완의 국경일 랜드마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중화민국 국기 청천백일 만정기. 빨간색 바탕에는 혁명 선열들의 희생과 투지가 담겨 있고 그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하양 태양은 숭고한 인격과 공명정대한 폭부를 의미합니다. 또 청색, 하양색, 빨간색은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국부 손운이 제정한 삼민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여행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 발생지를 찾아가는 코스겠지만 국기를 따라 여행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숨은 국경일 명소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타오유엔 롱강에 있는 맛집 국기집입니다.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펼쳐지는 국기 바다가 특징인데 평소에도 가게와 골목 주변에 약 500개의 국기가 걸려있지만 국경일이 다가오면 그 수가 무려 2만 개까지 늘어나 압도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또한 국경일 당일에는 가게 옆 공원에서 국기 개양식도 열리는데 모두 사장의 자발적인 주도로 진행됐지만 매년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국기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장 짱라오왕의 아버지는 국共내전 당시 태국과 미얀마에 남아있던 고군 출신인데요. 짱라왕은 9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속에서 게릴라전에 참여하고 유랑 생활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뽀글이 흩어진 부대원들을 찾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산꼭대기에 국기를 꽂아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30명 뿐이었습니다. 1953년 고군은 타이완으로 이주해 타오유엔 롱강의 중전 신천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후 짱라왕은 아버지의 유품에서 피로 묻은 국기를 발견하게 됐고 아내와 함께 연 가게에 국기를 걸기 시작하면서 국기집이 탄생했죠. 여기서는 살로 만든 국수 요리 미간도 맛보고 수많은 국기와 사진도 찍고 주변 중전 시장까지 함께 둘러보면 더 알찬 코스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중화민국성을 띄워드립니다. 국기집이 한 집만 있다면 타이완 최전방 찐먼에는 국기의 거리가 있습니다. 찐먼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찐청진에는 모범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1924년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범벅이가 되는 거리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것입니다. 국경일이 되면 거리에 국기가 빼곡히 걸리면서 웅장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2018년에는 현지 도예가의 제안으로 모범가 양적의 중화민국 국기와 중국 어성 홍기를 동시에 걸어 양안 우호의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양안의 판문점이라는 웃음 객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양안 정세 긴장으로 인해 오성 홍기는 내려졌죠. 사실 전쟁터였던 찐만에서 적군의 국기를 단다는 것은 전혀 상상이 안 됐던 일이었는데 타이완 민주화 이후 진모는 양안 교류의 최정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국기는 나라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죠. 한편 신주 바오샨에는 쌍둥이를 점지한다는 전설의 우물이 있는데요. 2011년 중화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이곳에 쌍둥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신비로운 랜드마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누산이었습니다.